안녕하십니까. 분당 차병원 이비인후과 두경부 외과 그리고 갑상선 암 센터장 노종열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침샘의 종양, 그 중에서도 이하선 종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침샘이라 그러면 귀 밑에 있는 귀밑샘, 턱 밑에 있는 턱밑샘, 혀 밑에 있는 혀밑샘, 이렇게 크게 주로 있는 침샘이 있고요. 또 보이지 않게 입안에 또 쭉 퍼져 있는 소타액선이라는 선이 있는데, 이 침샘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구강에 침이 꾸준히 나오게 해서 구강의 건강 상태를 유지시켜주고,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왔을 때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물질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침이 원활하게 잘 나오고 또 기능을 하는 것이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귀 밑에 있는 이하선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귀 밑샘 이하선, 턱 밑샘 악하선, 여기는 이제 주로 몽우리가 만져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도 모르다가 어느 순간에 거울 보니까 뭐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든가,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니까 몽우리가 만져진다든가. 근데 대개는 통증 없이 무통성 혹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턱밑샘 종양, 귀밑샘 종양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경우입니다. 주로 이제 외래에 오시게 되면 저희가 만져보고 그 원인이 되는 질환이 숨어 있는 게 없는지 입안 구석구석을 보게 되고 내시경으로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 종양이 만져질 경우에 저희가 MRI라든가 CT 또는 초음파 영상 장비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고 그 종양의 위치나 크기, 모양이 어떤지를 보고 이게 종양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보면서 세침 검사를 해서요. 그 안에는 세포를 얻은 다음에 그 안에 암세포가 있는지 아니면 착한 양성세포인지 구분하는 그런 세침 검사를, 또는 굵은 바늘로 찔러서 하는 중심바늘 생검이라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침샘 종양의 큰 원치는 이게 악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범위가 굉장히 달라요. 특히 이하선, 귀 밑에 있는 침샘의 경우에는 안면신경, 이 귀 뒤쪽, 이 뼈 앞쪽으로 해서 나와서 이하선의 가운데를 뚫고 눈 쪽으로, 이마 쪽으로, 입술 쪽으로, 또 턱 밑 쪽으로 갈라지면서 이렇게 이하선 안쪽으로 갈라지거든요. 안면신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표정을 짓게 해주고 또 얼굴의 이미지를 형성해주는 아주 중요한 신경이라 이 종양을 치료할 때 이 안면신경의 기능을 가능하면 살리면서 그 종양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요. 종양을 제거하더라도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아주 안전하게 치료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악성 암이냐 아니냐를 수술 전에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세침 검사에서 정확성을 저희가 100%를 보장하기는 어렵거든요. 세침 검사나 중심바늘 생검, 조식 검사를 해서 악성의 여부가 확인되고 그 악성도의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나쁜 쪽의 악성이 있고 조금 좋은 쪽의 악성이 있는 그런 침샘 종양이 있거든요. 악성 종양이 분화도가 안 좋은 그런 악성, 나쁜 암인 경우에는 범위를 크게 해서 침샘 전체를 드러내는 수술을 해야 되고, 악성도가 좀 좋은 쪽인 경우에는 그 좀 보존적인 크기를 좀 크게 하더라도 보존해서 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을 하고, 양성, 암이 아닌 경우를 양성이라고 그러죠. 혹이 있지만 암은 아닌 경우, 양성인 경우에는 그걸 위주로만 저희가 잘라내는데 안면신경을 살려가면서 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수술 범위에 따라서 침샘을 다 드러낸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절개를, 전통적인 방법은 귀 앞쪽을 이렇게 째고 귀 뒤로 이렇게 한 다음에 목까지 이렇게 크게 내려오는 큰 절개, S자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S자 모양의 그런 큰 절개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 흉터가 눈에 딱 띄게 됩니다. 특히 이 목에 내려오는 흉터가 눈에 딱 띄게 되죠. 나중에 흉터가 좀 안 보이게 하는 방법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귀 뒤로 절개를 하는 방법인데요. 귀 뒤쪽에 요 주름 있는 부위를 자르고, 그리고 머리 안쪽으로 이렇게 잘라서 하는 방법.
이렇게 귀 뒤, 머리 안쪽 또는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이 가능해요. 요 앞쪽에 이렇게 종양이 있다 그럴 때는 여기 앞쪽만 이렇게 절개해서 들어가는 귀 앞절개. 최근에는 또 더 작게 절개를 넣어서 귀 뒤쪽에 이 주름 잡힌 부분, 목하고 귀하고 주름 잡힌 그 부분만 이렇게 절개해서 들어가는 그런 귀 뒤 절개법이 있고, 또 보편적으로는 요 귀 주위만 이렇게 V자 모양으로 해서 V 절개법이라 그러거든요. 귀 주위 절개법, V 절개법을 이용한 수술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 미용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개는 암이 아니고 양성일 때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하선 종양의 90%는 양성이고요. 10% 정도만 악성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방법들이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제가 이제 두경부 암을 주로 다루는 외과 의사입니다. 물론 외래에서 환자도 보고 처방도 하지만 주로는 수술을 많이 하는 외과 의사고요. 두경부 이쪽의 암을 주로 하는 구강암, 후두암, 갑상선암 이런 거 포함해서, 그거에 비하면 이하선이나 침샘, 턱 밑에 있는 침샘의 그 빈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런 쪽의 암 수술을 많이 한 25년, 30년 가까이 다루다 보니까 제가 고안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미용을 고려한 이런 시술 방법들이 위치나 사이즈에 따라서 그 적용을 하면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귀 뒤에 접히는 부분하고 머리 안쪽으로 이렇게 절개하는 방법은 귀 뒤쪽이라 해서 리트로 오리큘라, 머리 안쪽이라 해서 헤어라인 인시전, 그래서 줄임말로 레히, RAHI라는 수술은 제가 2000년 초반에 개발해서 사용한 방법이고요. 요거는 침샘 종양뿐만 아니라 갑상선 수술이라든가 목에 있는 여러 경부 수술할 때 지금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고, 로봇 수술할 때도 이 절개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귀 뒤쪽으로 이렇게 접히는 부분만 이용해서 들어가는 방법은 귀 뒤라 그래서 포스트가 뒤쪽이거든요. 귀라는 거를 오리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오리큘라 인시전, 절개가 인시전이죠. 그래서 포스트 오리큘라 인시전이라는 방법을 쓰고 있고, 귀 앞쪽으로 이렇게 여기만 절개하는 귀 앞쪽 절개, 프리 오리큘라 인시전이라는 방법은 제가 주로 개발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이 앞쪽에 있을 때만 저희가 쓸 수 있고요. 주로 이 이하선이 이렇게 귀 위 앞쪽으로 해서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근데 주로는 이 아래쪽에 주로 많이 생깁니다. 80% 이상은. 그래서 귀 뒤쪽 절개라든가 머리 안쪽으로 이어지는 레이 인시전, 요걸로 대개는 다 해결이 되고요. 요 앞쪽으로 조금 있을 때는 프리 오리큘라 인시전, 아까 말했던 귀 앞 절개로 가끔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렇게 미용을 고려해서 절개하는 방법들을 제가 수십 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안면신경의 기능이 중요한데 안면신경 마비도 거의 생기는 경우가 없었고, 일부 생기더라도 대개는 6개월 이내에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 종양이 재발하는 재발률 10년, 20년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 미만이라고 될 정도로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미용을 꼭 고려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바로 그냥 이쪽 절개선을 그냥 심플하게 종양이 만져지면 그 종양 아래쪽으로 이렇게 목 쪽으로만 이렇게 절개해서 하는 목 절개법. 목이라는 걸 서비칼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서비칼 인시전이라는 말로 하는데, 좀 연령이 있거나 또 미용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분들은 이 수술을 이용하면은 수술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또 비교적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절개법을 이용해서 미용을 고려하지 않지만 잘 치료하면 낫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목 절개법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침샘 이하선이 안면신경을 갈라지는 걸 기준으로 겉쪽에 생기느냐, 그 안쪽에 깊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이하선 심부에 생기는 종양인 경우에는 치료가 쉽지가 좀 않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안면신경을 잘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절개를 크게 이렇게 S인시전을 넣고 수술했었는데,
저는 귀 뒤쪽 인시전이나 요쪽으로만 인시전으로 놓고서도 수술을 해도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다는 것을 환자들 케이스를 모아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의 수술 방법은 보존적인 수술 방법을 위해서 가능한 침샘의 볼륨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안면신경 기능도 그대로 살리고 거기에 플러스 미용도 고려해서 하는 수술들 방법들이 개발이 많이 돼서요. 그래서 여기 혹이 만져지거나 턱 밑에 혹이 만져지는 경우에 이게 암이 아닐까, 또 이거 치료하면은 안면신경이 마비돼서 이렇게 돌아간다던데 이게 걱정이 돼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전문가에 의해서 조언을 받고 수술을 잘 받게 되면요, 그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받으러 오십시오. 저희가 성심성의껏 또 재발하지 않고 또 미용적으로도 예쁘게 안면신경 마비 걱정 없이 치료 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